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 어디까지? 지난 시간에 사적의 유유여야 이러시다까지 군자는 불이감추로 식하시며 몇 점? 192점. 군자는 불이감추로 식하시며 홍자로 불이위설복 이러시다. 당서하샤 진치격을 필표히 줄지 이러시니 치의엔 고구요 서의엔 예구요 황의엔 고구 호구 이러시다. 설군한 장포대 단우매 것이다. 필류치의 하시니 장이 일신유반이라. 호학지호로 이거 이러시다. 거상하샤는 무소불패 것이다. 비유상이하든 필쇠지 것이다. 고구현관으로 불이조 이러시다. 길월에 필조복이 조 이러시다. 좀 길지요.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군자는 불이감추로 식하시며 홍자로 불이위설복 이러시다. 당서하샤 진치격을 필표의 줄지르시니 치의엔 고구요 소의엔 예구요 황의엔 호구 이러시다. 설군한 장호대 단우매 이러시다. 필류 침의 하시니 장이 일신유단 호학지후로 이거 이러시다. 거상하샤는 무소불패 것이다. 비유상이여든 필쇠지 것이다. 고구현관으로 불이조 이러시다. 길월에 필조복이조 이러시다. 군자는 불이감추로 식하시며 군자는 감과 추로서 식지 아니하시며 그렇죠. 이거 요 구절은 지금 요 문장 전후 문장은 공자의 그 의생활, 의식조 가운데 의생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옷차림, 옷과 관련된 그런 생활은 평소에 어떻게 했느냐 이 내용이죠. 자, 불이감추시니까 불이감추 식을 되죠. 그러니까 불은 이 전체 불을 동사 불을 부정하는 내용이고, 그런 감과 추를 써서 이게 이제 일종의 감과 추를 써서 감은 이 감과 추는 다 색깔 내용인데 저기서 글자를 자세히 보시면 실사가 들어가고 다른 한자고 여기는 취할 취자죠. 이 감은 그 주석에는 보면 심천양적색 이렇게 가지고 아주 푸른 색인데 약간 붉으스름한 기가 도는 색깔 이래가지고 이 감색이라고 보통 이 감색이 지금 우리가 쓰는 감색하고 약간 이제 주석의 그 약간 좀 있는 것 같지 않은 느낌도 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곤색이란 말 일본식으로 곤색이란 말을 쓰죠. 감청색 이 감이 그 감청. 그리고 청은 약간 추는 약간 보랏빛 또는 붉은 빛이 나는 보랏빛, 요 계열의 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색깔로는 식을 하지 않았다. 이게 식이라고 하는 건 꾸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어디를 꾸미냐 하면 구체적으로는 삼년상을 치르게 될 때 상복에 가장자리를 두르는 그런 이제
격식이 있는데 이 소상 때 입는 상복을 연복이라고 하는데 이 연복에 그렇게 보통 이렇게 이제 가장자리를 두르나 봐요. 그런데 공자는 그 가장자리를 두르는 천의 색깔을 감색이나 추색으로는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붉은빛, 약간 감청색, 아청색, 감청색, 붉은빛 이런 계통으로는 쓰지 않았다. 그 다음에 홍자로 불이위설복 설은 평복설자예요. 이 평복설자는 글자가 좀 복잡한 것 같은데 이 복의자와 여기 이 글자죠. 이 글자가 여기 보면 너울 열자로 쓰이는 글자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글자를 보면 요 의하고 이게 합쳐진 글자인데 이렇게 우리 글자가 보통 이렇게 떼어서 쓰거나 또는 이렇게 쓰는 방식이 있어요. 오대자가 못으로 쓰일 때 이런 방식으로 많이 쓰죠. 그래서 여기는 예, 예, 여기는 이제 평복설자인데 이 발음이 여기 열과 발음이 설, 열인 발음이니까 아마 설 이런 발음을 따와가지고 설 이렇게 나와요. 뜻은 평복, 평상복 이런 뜻입니다. 근데 홍자로 불이위 설복 이러시다. 홍과 자로서 설복도 하지 아니하듯이다. 홍과 자로는 설복을 하지 않았다. 역시 불, 이, 역시 부정, 불은 전체 부정입니다. 그러면 이위 설복, 이위는 원래는 이 안에 지가 들어가서 여기에 목적어 또는 목적어 같은 게 하나 들어가가지고 목적어 같은 게 하나 들어가가지고 쓰다라는 그 정동사구를 이루어가지고 뒤에 본동사까지 연결되는 이런 형식을 쓰는데 이게 나중에 이제 그 상당히 어떤 그 글이 이렇게 지속되면서 이가 하나로 묶여가지고 수거처럼 쓰이면서 뭐뭐로 삼다, 뭐뭐로 얘기다, 무엇을 뭐뭐로 얘기다라는 것이 줄어가지고 그냥 무엇으로 얘기다 삼다 이렇게까지 쓰여요. 이런 경우는 지금 홍자가 일종의 이의 목적어 역할을 하니까 사실상 홍자가 이 안에 들어가는 구조죠. 원래는 불이 홍자 위설복 이렇게 돼야 되는데 홍자라는 목적을 앞으로 꺼내놓고 불이위 설복 이렇게 문장 구성을 했습니다. 이런 것 일종의 수사적인 방식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홍과 자로 설복을 안 했다 이 말은 형상복을 홍색이나 자색을 쓰지 않았다 이런데 이 홍색과 자색은 특히 그 간색으로 여겨집니다. 이 간색은 이 정색, 간색 이렇게 말하는데 오방색이라는 게 오방색. 오방색 갑자기 좀 생각나는 게 있는데 이 오방색이 옛날엔 전통적인 오행 구조, 그 오행적 세계관, 오행적 구조로서 모든 걸 설명할 때, 오원서로 설명할 때 색깔 역시 이 5가지를 기준으로 삼고 또 그 색깔이 각각 방향성과 결부되고 뭐 이렇게 이제 모든 걸 오로 지금 목화토금수라는 오행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오행은 오는 결국 오행이고
5 다섯 가지 요소 그래가지고 오행 이 오행에다 모든 걸 끼워 맞추는 방식인데 그 이제 목화토금수가 오행이고 동서남북 중앙이 오방이고 또 동쪽은 이제 봄이고 남쪽은 여름, 서쪽은 가을, 북쪽은 겨울. 그 다음에 이제 중앙은 여름과 가을 사이를 중앙으로 보기도 하고 중간 계절을 보기도 하고 봄, 여름과 가을, 겨울과 봄과 여름, 여름과 가을, 가을과 겨울, 겨울과 봄 사이에 18일 가량을 중간 계절 간기로 보기도 합니다. 이런 것을 이제 그 오행에 이제 결부시켜 보면 이제 봄의 색깔 또는 동쪽의 색깔은 청색, 그 다음에 남쪽은 적색, 그 다음에 서쪽은 백색, 또 북쪽은 흑색, 중앙은 황색 이렇게 오방색을 하죠. 참고로 옛날에 이렇게 오방떡이라고 했죠. 길거리 오방떡은 원래 일본의 오문에서 나온 그런 설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오방과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이 가운데 청색과 적색 사이가 말하자면 자색이 되죠. 청색과 적색을 뒤섞으면 보라색이 되죠. 그 다음에 홍색과 황색을 뒤섞으면 적색과 황색을 뒤섞으면 홍색이 되죠. 이런 것들을 오방색을 전색이라고 하고 아까 홍색이니 기타 등등의 색깔은 간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색과 간색으로 구별을 하고 이 정색은 기준이 되는 색깔, 뭐 색깔 구성할 때 기준이 되는 거죠. 간색은 뭐 여러 가지를 이제 상황에서 써먹기는 하지만 어쨌든 기준으로 삼지는 않아, 색채의 기준으로 삼지는 않는다. 특히 이게 공자 때 와서 정말 그런지 모르지만 어쨌든 오행 개념이 형성이 되고 오방색 개념, 또 정색 개념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논어에도 뭐 그런 내용이 나오기는 합니다. 자주색이 주색이 적색의 정색을 간섭하는 걸 미워했다 뭐 이런 기록이 논어에서 나오기 때문에 어쨌든 논어의 텍스트 내용 속에는 정색을 중요시하고 간색을 약간 깎아내리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홍색과 자색으로는 평상복을 하지 않았다. 간색이라서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주석에도 보면 부인 여자지 복야 이렇게 해가지고 근어 부인 여자지 복야를 가지고 주로 이제 여자들이나 부인네들이 이 색깔을 주로 즐겨 옷이나 이런 것들 입었다 이 말이죠. 아무래도 좀 고운 색깔, 좀 자극적인 색깔. 그러나 이제 남자들은 특히 군자들은 그런 색깔을 평상복으로는 쓰지 않는다 이런 것입니다. 다음 서하샤 진치격을 필표의 출지를 치니 서를 당하샤 곧 치와 격을 반드시 표현해내시다. 당은 여기서는 일종의 동사처럼 쓰였죠. 동사구처럼. 그러면 서가 목적어 여름 더위라는 목적어 명사 목적어에 가죠. 서를 당하여 더위를 당하여. 진은 여기서는 헛옷이라고 하는데 단 부사와 같이 쓰여요. 형용사는 부사. 헛치격, 헛치와 격, 치격 역시 이 실사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거는 발음이 희지라고 이게 치가 돼요. 이건 발음 곡인데 여기 격이 돼요. 그래서 치와 격, 치는 칙배를 칠그로 칙갈이라고 합니다. 공과시에 속하는 칙이죠. 칙풀이 저희 어릴 때는 중요한 관심입니다. 아무튼 칙의 그 섬유를 가지고 옛날에는 옷을 입었답니다. 귀할 때. 그러면
갈치, 정자, 왈치, 추자, 왈겹 해가지고 그 칡배를 섬유를 뽑을 때 곱게 뽑은 걸 치라고 하고 약간 거칠게 뽑은 걸 격이라고 했대요. 그러면 어쨌든 고운 칡배든 칡섬유든 약간 거친 칡섬유든 아무튼 그것을 코트로, 그러니까 우리가 여름에 입는 옷은 이게 천이 이렇게 얇잖아요. 근데 요즘은 뭐 방직이나 방적 기술이 굉장히 발달해가지고 한 겹만 이렇게 해도 이게 굉장히 따뜻하기도 하고 또 시원하기도 할 수 있지만 옛날에는 자연 섬유를 가지고 이제 또 기술도 이렇게 아주 섬세할 수는 없으니까 여름에는 이제 헛겹으로, 그다음에 이제 가을이나 겨울에는 두 겹 또는 세 겹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사이에 솜을 집어넣어서 누비 옷을 입지요. 이런 방식으로 이제 옷을 입는 누비 옷, 정말 그 옛날에 그 여자들이 한 땀 한 땀 다 해가지고 아주 정말 그거는 정성이 뻗친 그런 옷이에요. 요즘도 뭐 자기가 아주 신뢰하는 스님이나 뭐 호텔은 내 그렇게 안 하는 스님이나 뭐 이런 분들한테 그 신도들이 자기 정성을 보이려고 그런 누비 옷을 해주는 분들이 이불이라든가 또 독페이퍼에서 두루마기 같은 이런 겉옷 이런 것에 남성 두루마기나 이런 것에 누비로 하는 경우에는 아주 공격이 많이 되는 것이죠. 그건 겨울에 입는 것이고 여름은 더우니까 헛그 칡배를 가지고 필표의 출지 이랬는데 반드시 이 겉으로 해서 드러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설이 두 가지가 있어요. 옷을 보통 그냥 속옷을 입고 겉에 칡배로 만든 칡섬유로 만든 옷을 입었다라는 설이 하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을 가지고 이 칡으로 된 옷을 입고 겉에 다른 옷으로 이렇게 드러냈다. 이런 두 가지 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뭐두 가지 이상은 있겠죠. 두 가지 아무튼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주자의 어떤 전통적 주석 방식은 먼저 속옷을 입고 그 치나 격으로 만든, 그러니까 칡배로 만든 섬유의 그 겉옷을 겉옷을 겉에 입었다 이런 뜻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이제 몸을 맨 몸뚱이를 드러내지 않을 것. 공자 때는 분명히 이렇게 맨살을 드러내는 게 굉장히 무례한 일로 여겨졌는데 중국 사람들은 참 옷을 남자들은 배를 잘 드러내죠. 당나라 때도 그렇대요. 당 때. 왜 그러냐? 서희 한 가지가 대표 한 가지가 대옥자잖아요. 이게 발음이 복복하고 비슷해가지고 배를 드러내는 복이 드러난다는 그런 뜻이라. 하여튼 또 특이하다. 아무튼 여기 이제 겉옷을 이렇게 꼭 껴입었다, 꼭 갖춰 입었다 하는 의미는 몸이 맨몸을 안 드러내죠. 살이 안 드러내요. 그 사실 신라시대 때나 이럴 때 모시가 아주 섬세한,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여자들의 그 손재주가 엄청 뛰어났나 봐요. 그 옛날 아주 아득한 시대부터.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중국에 공녀로 뽑혀갈 때 침선하는 여자들이 꼭 끼어가 바느질을 아주 꼼꼼하게. 요즘 양궁 잘하는 분들도 다니고. 그러니까 그 신라 시대 때 이제 모시나 배를 짜 가지고 한가위 때까지 배를 짜 가지고 양쪽으로 이렇게 한 마을에 부녀들이 팀을 짜 가지고 두 팀을 짜 가지고 한가위 때까지 이제 배를 짜요. 짜 가지고 한쪽이 이기거나 진 쪽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긴 쪽은 이제 진 쪽에서 이긴 쪽에 그 잔치를 차려주고 진 쪽은 이제 약간 좀 졌으니까 마음이 좀 언짢고 또 그 다음 한 해의 기운도 안 좋고 해가지고 약간 구슬픈 그 곡조의 노래를 불렀는데 그게 회소곡이라고 하는 곡 노래가 있습니다. 회소하는 뭐 이런 이게 들어가는 아주 고대 이게 우리나라의 삼한 삼국 시대에 신라 지역 중심으로 해가지고 회소곡이라고 하는 그런 그 유래가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옛날에는
그 길쌈이라고 하는 게 부녀자들의 기본적인 노동이었고 중요한 또 생활의 필수적 노동이었죠. 이 노동 가운데서 이제 그렇게 굉장히 힘든 일인데 그 신라 시대 때 모시 중에 그 모시 있죠. 모시, 삼대도 물론 죽통모시라고 해가지고 대나무 한 마디 안에 물론 붉은 되겠지만 한 필이 다 들어갈 정도로 섬세한 모시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심지어 한 7겹 정도 껴입은 그런 그 갇혀 입은 옷인데도 속 살이 드러나 보일 정도로 섬세한 옷이었어요. 그 정도로 물론 과장된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만 중국이 그렇게 중국이. 그러니까 이렇게 옛날에는 아주 더울 때 시골에서 이렇게 이제 노인네들이 그냥 겉옷 모시옷으로 적삼 바지 적삼 이렇게 저고리 이렇게 입으면 속이 얼이 비쳐 보여요. 그러니까 공자의 경우는 여름이 더워서 엄청 무더울 때는 속옷을 입고 속옷 그냥 기본적으로 뭐 요즘 말하면 런닝샷 같은 거 입고 그 위에 이제 치격으로 헛겹으로 된 치나 격의 옷을 갖춰 입어서 몸을 이렇게 드러나지 않게 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시의엔 고구요, 소의엔 예구요, 황의엔 호구 이러시다. 검은 옷엔 고구요, 흰 옷엔 예구요, 누런 옷엔 호구 이러시다. 검은 치가 이게 검은 물을 들인 걸 치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치도 이렇게 말하면 그 스님들을 부르는 말로 썼어요. 이 치자를. 물론 이제 불교가 전래된 뒤에 일이겠죠. 불교도들이 왜 스님들이 그렇게 그런 회색 내지는 검은색에 가까운 옷을 입냐면 원래 그 스님들은 자기가 생산 노동을 안 하잖아요. 원칙적으로. 물론 물력 같은 걸 요즘 뭐 하는 종파에 따라 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남방불교에 있을 때는 이제 스님들이 직접 노동을 안 하고 탁발을 해서 먹고 살고 그러니까 옷도 자기들이 직접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공동묘지 같은 데 가가지고 이제 사람을 매장하고 태우고 남은 옷까지를 수습해가지고 그 옷을 검은 물을 들여서 입었다는 게 유래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자기의 소유, 물질에 대한 소유욕을 없애려고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어쨌든 치의라고 하는 것은 치는 검은 물을 들인 걸 치라고 해요. 그리고 검은 옷을 입으면 거기에 갖춰서 입는 갓옷은 갓옷. 갓옷을 가죽, 뭐 요즘 말하면 모피 계열의 옷을 갓옷 그러는데 가죽의 이 갓은 가죽에 그렇게 있죠. 그래서 갓시, 갓옷. 그리고 이런 가죽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사람을 같이 한 사람을 피장이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갑바치라고. 이 갑바치와 관련해 가지고는 좀 약간 야사 연료실 기술 야사 이런 걸 많이 활용해가지고 쓰는 소설인데 이 걱정이 보면 이제 그 조광조 조광조와 임꺽정에게 정신적 영향을 준 인물로 갑바치라고 합니다. 우리 야사에는 아주 유명한 인물이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여기 구라고 하는 가도 이렇습니다. 그러면 이 검은 옷을 입을 때는 고구를 썼는데 고는 이제 두 가지 뜻, 몇 가지 좀 뜻이 있는데 하나는 새끼양이라는 뜻으로 쓰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사냥이죠. 염소를 고라고 하고 또는 새끼양을 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양이라는 것은 그거는 새끼양 또는 어린 양. 그래서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초기 전래됐을 때 가톨릭 서학 운동과 설교 운동이 일어나면서 초기에 가톨릭이 그걸 통해 가지고 아무튼간에
개신교든 뭐 가톨릭이든 초기에 이제 우리나라에 전래됐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지 중에 하나가 어린 양이죠. 어린 양. 이제 원래 거기서 이제 디오니소스를 나타내기도 헤르메스의 그 이미지에 어린 양이 결부된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게 어린 양을 번역할 때 고향으로 그 예수를 고향이다 이렇게 번역했었어요. 그거는 여기는 염소라고 생겼죠. 염소 가지고 소의 그 흰옷을 입을 때는 거기에 받쳐 입는 가옷은 근데 얘는 새끼 사슴 또는 사슴 새끼 사슴의 새끼인데 아직 완전 흰색은 아니죠. 약간 누리끼리 하면서 흰색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새끼 사슴. 그 다음에 황의는 누런 옷인데 누런 옷은 호는 여우 법자죠. 근데 여우 가죽을 가지고 받쳐 입는다. 이 패션도 참 이런 그 패션 감각이 있어요. 우리 막 그냥 뭐 베르사체, 아르마니 이런 거 껴입는다고 이게 멋있는 게 아니고 브랜드에 상관없이 색깔이라든가 뭐 디자인 이런 것들이 자기 이미지하고 잘 맞아요. 공자가 그런 점에서 굉장히 겉을 찌른 것 같은데 또 자기 스타일을 정확하게 파악한 스타일리스트 같은. 설구는 장호대 단후미의 것이다. 설구는 길게 호대 홀한 삼해를 야르게 가르치다. 홀은 네, 오른쪽. 이 오른쪽은 영어로도 오른쪽 라이트, 왼쪽 레프트. 라이트가 옳다라는 의미도 있죠. 좀 바르다. 우리말에 오른손 왼손이란 말도 옳다 외다 이런. 그러니까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제 대체로 오른손잡이가 좀 많고 우세하니까 그런지 몰라도 오른손과 옳다는 도덕 가치에서 옳다는 가치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익 좌익 좀 다르죠. 삼회가 소매가 있죠. 경상도 방언은 지금도 삼회라고 소매를. 우리 어릴 때도 삼회. 그 다음에 야르다. 그 장김구라고 조광조하고 조광조 기묘사 때 기묘 명현 중에 한 사람인데 이제 그 김씨, 김정, 김구 뭐이저 전라도 화순에 있는 그 출신 양팽손 이런 사람들이 이제 같이 이렇게 기묘 진보적 지식인 그룹을 형성했는데 이 김구의 시조 중에 올해 디아른 달이 학의 달이 되도록 검은 가마귀 혀락이 되도록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리의 짧은 다리가 학의 다리처럼 길어지도록 검은 까마귀가 하얀 헤어라기처럼 되도록 향복 무강하사 흥만세를 누리로서 임금에 대한 뭐 근데 여기서 갸르다 그러면 설구라고 하는 말은 평상복으로 입는 갓옷이죠. 그것은 길게 그러니까 이렇게 길게 옷을 만들었는데 우매를 이 단은 원래 짧다라는 형용사지요. 짧다라는 형용사인데 이걸 전성해서 동사처럼 써가지고 짧게 하다 이런 뜻을 썼어요. 그러면 오른쪽 여기 도다음 글자가 그냥 이렇게 되죠. 이게 역시 근데 이거 발음이 네 버려버렸죠. 소매 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원래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남자 여자가 이렇게 뭐 무슨 로맨스가 있으면 꼭 남자가 여자를 버리는 것처럼 돼 있어가지고 좀 이상하긴 한데 그 이제 어쨌든 간에 A와 B라는 사람이 서로 이렇게 이제 사이가 좋게 지내다가 한 사람이 헤어지게 됐어요. 그럴 때 이제 가지 말라고 영원하며 잡으면 이 소매자락을 부여잡는 거예요. 그러면 소매자락을 부여잡고 놔라. 뭐 이렇게 그걸 매별이라고 합니다. 그 소매자락을 넣고 소매자락을 넣고 이게 잘못 읽어서 결별이라고 이렇게 들어가지고 결별로 알려져 있는 경우가 더 있습니다. 매별 소매자락을 넣고 잡은 소매자락을 떨치고 차마 떨치고 가는 이게 이제 매별. 여기서 우매는 오른쪽 소매를 짧게 했다. 이 말은 왜 짧게 했냐? 실용성을 주는 거예요. 오른손은 자꾸 이렇게 이 글씨를 쓰거나 뭘 하거나 오른손으로 주로 뭘 쓰다 보면 잘 닳잖아요. 그래서 아예 짧게. 그리고 실용적인 추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자가 굉장히 뭐 이렇게 근엄한 뭐 그런 이제 선비처럼 되어 있지만 또 이런 점에서 또 실용적이다. 필유 취의하시니 장이 일신유 반이라 반다시 취의를 두시니 길이 일신이요 또 반이라. 필유 취의의 유가 그 동사지요. 여기서 소유하다 이 말입니다. 그 은혜에 두다라고 되어 있는 은혜가 두다라고 되어 있는 게 뜻이 현대식 그 의미로는 소유하다 그런 의미예요. 가지다. 자리에 두다 이런 뜻도 물론 있겠지만 여기는 가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취미를 가졌다. 취미는 요즘식으로 말하면 잠옷이죠. 잠잘 침자니까. 잠옷도 반드시 갖췄는데 길이가 그 잠옷의 길이가 일신 그러면 몸의 한 길을 뜻해요. 근데 거기에 유반이 들죠. 일신 유 이거는 한 길에 반이 더한 것인데 그래서 이거는 이런 의미로 또 한 길하고 또 반. 그러니까 1.5배 그러거든요. 자기 몸의 1.5배 되는 잠옷을 가진다. 요즘 오늘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잠옷하고 좀 개념이 다르죠. 옛날에 이 잠옷은 일종의 본, 방한 뭐 이런 여러 가지 단순히 잠만 자기 위한 게 아니고 뭐 침구 같은 게 아주 섬세하게 발달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잠옷이 이렇게 일종의 그 이불, 간편한 이불의 역할도 좀 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간에 몸을 보존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몸 길이보다 더 길게, 넉넉하게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호학지 후로 이거 이러시다. 호학에 두터운 것으로서 거하듯이다. 이제 호는 여우 호자고 학은 담비. 근데 이제 호학에 두터운 것, 그러니까 담비나 여우나 담비에 두터운 것, 그러니까 이제 여우든 담비든 이 털이 이렇게 있는 짐승들은 털갈이를 하죠. 근데 털갈이를 할 때 여름철 털은 굵고 성글고 솜털 같은 게 안 빠져가지고 약간 길고 굵은 털만 이제 주로 나 있고, 이제 가을이 늦가을쯤 되면 이제 다시 촘촘한 솜털이 나죠. 그런 것들을 고르치기에 그 모피를 아마 뜻한 건가 봐요. 그래가지고 또는 여기서는 호학지 후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호학지 후 이렇게 했을 때는 호학도 후한 게 있고 안 한 게 있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꼭 그런 의미보다는 두터운 호학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우나 담비의 두터운 여우나 담비 가죽 그런 뜻입니다. 아마 이 다른 가죽들보다는 좀 더 치밀하고 솜털 같은 게 좀 더 치밀하고 해가지고 아주 고급으로 쓰였나 봐요. 실제로 여우나
특히 백여우 있죠. 흰여우. 흰여우나 이거는 지금 알비노라고 그러죠. 현상. 그 색채, 염색체에서, 아니, 그, 뭐라고 할까요? 색을 이렇게 몸의 어떤 색깔을 담당하는 그 세포가 부족해져 가지고 일어나는 그런 그 알비노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게 자연에서는 굉장히 열성이죠. 그래서 이게 말하자면 유전적인 현상이긴 하지만 흔하지 않죠. 근데 거의 모든 그 포유류나 조류나 아무튼 거의 모든 육상생물에 이 알비노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더라고요. 뱀도 흰뱀이 있고, 호랑이도 흰 호랑이 있고, 여우도 흰 여우 들어있죠. 근데 그런 것들은 정말 귀하잖아요. 그것도 여우 가죽도 원래 귀한 데다가 단비 가죽, 여우 가죽 굉장히 귀합니다. 근데 이런 가죽들을 그 중국의 오사성어나 이런 데 보면 어쨌든 외교를 하기 위해서 이웃 나라에 가가지고 그 외교와 정식 외교 말고 비공식적인 그런 그 외교 있죠. 그렇게 할 때 이 여우 가죽 옷을 활용하는 예가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그 정도로 옛날부터 여우 가죽이 굉장히 귀하게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아무튼 여기서는 거라고 하는 거는 보통 평상시 일상생활을 하다라는 뜻도 있고, 이 거하다라고 하는 동사형으로 쓰였기 때문에, 수로형으로 쓰였기 때문에 일단 이것을 동사 구조로 본다면 거가 거처하다라는 뜻도 있고 또 앉다라는 뜻도 있어요. 앉다, 자리 앉다. 여기서는 그 여우나 담비 가죽 옷으로 평소에 그것을 입었다. 근데 여우와 담비 가죽 굉장히 고급인데 평상복을 입었을까 싶긴 하네요. 어쨌든 간에 그 옷을 그 가죽을 가지고, 그래서 어떤 학자가 세팅하냐면 깔개로 썼다. 이게 귀하니까. 근데 그것도 상당히 일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장행거라고 이제 중국의 주자학자 중에, 유학자 중에 아주 유명한 송조 6현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낙양에서 이제 학당을 열어가지고 제자들을 가르칠 때 늘 호피를 깔고 앉아가지고 호랑이 가죽을 깔고 앉아가지고 강의를 했대요. 그리고 뭐 우리가 이제 역사적인 픽션은 아니고, 픽션, 논픽션의 픽션, 역사적 인물을 기본 얼개를 따와서 소설을 꾸미고, 요즘은 신조어로 팩션이라고 하죠. 팩트와 픽션의 합쳐, 픽션. 그런 거. 한 90년대에 엄청 베스트셀러 된 소설, 그래서 이 역사 인물의 소설화의 효시를 이룬 유명한 소설 작품의 동의보가 이은성 씨가 있어요. 허준의 동의. 거기 보면 허준이 이제 그 아주 그 중요한 그런 이제 왕실에 어떤 공을 세워가지고 호피 가죽을 하사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마 호화, 여우나 담비 가죽 같은 그런 고급 가죽으로는 이 평상시 평상복으로 입기는 사실 쉽지 않지요. 그래서 깔개로 썼다는 게 일리가 있습니다. 자리를 깔고 앉을 때, 그 보통 우리가 자기 자리에도 방석 같은 걸 깔고 앉잖아요. 그렇게 했다고 보는 소리 있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상하샤는 무소불패릇이다. 상을 그 하샤는 차지 아니할 데 없듯이다. 여기서 그 상은 이거가 떠날 것이죠. 떠나다. 그 어떤 그 공간이나 장소 차지한 영역에서 벗어난 걸 거라고 하죠. 그 다음에 상을 치르고 있을 때는 집상이라고 합니다. 집리, 집상. 그래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 그 3년상을, 요즘은 3년상을 안 하잖아요. 거의. 그렇지만 그래도 어떤 사람은 이제 자기가 상주다, 아직 상을 입고 있다 하는 표시로 뭐 예를 들어 약간 그냥 아주 눈에 띄락 말락하게 표시를 해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은 거의 없지만 뭐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이제 리본을 단다든지 아무튼 3년 동안 그러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 사람들 보면 어른들이 그래 저 사람 참 집상을 잘한다 이렇게. 그 상은 여기는 상을 떠났다 해서 상을 마쳤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무소불패, 이 무소불,
이런 그 문양이 굉장히 흔하죠. 그러니까 여기는 물론 요 수업 대신에 그 다른 동사를 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동사를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동사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차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 동사 또는 명사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 이 폐라고 하는 건 차다, 이런 폐물, 뭐 폐용, 뭐 이런 게 있지. 그 차다 이렇게 그런 뜻인데 이 찬다는 게 뭘 의미하냐면 뭘 상상되냐면 여러분 그 경주의 뭐 황남대청, 뭐 금관청, 뭐 서봉청 이런 그 왕릉에서 출토된 그 유물 가운데 허리띠 있죠. 근데 허리띠 보면 뭔가가 막 이렇게 허리띠에 이렇게 있는데 여기 뭐 이렇게 막 주렁주렁 있죠. 이런 게 말하자면 허리에 차는 폐물인데 이 폐물이 원래는 굉장히 실용적 목적을 가지고 뭔가를 이제 차고 다녔어요. 관리, 옛날에는 요즘은 관리도 다 전문적인 분야겠지만 옛날에는 전문적 분야가 없이 관리가 채용만 되면 뭐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거 하다가도 저거 하고 뭐 이런 복사해오기도 하고 뭐 또는 뭐 차 심부름도 하고 온갖 거 다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 일일이 쓰이는 여러 가지 기물들이 필수적인 기물들이 필요하죠. 예를 들어 내가 그 주군이 기록을 해라 하면 갑자기 붓하고 먹을 대동을 해야 돼요. 그 붓하고 먹 가지고 이래가지고 이제 막 필기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또 뭘 시키면 또 다른 걸 하게 돼요. 그러면 그런 여러 가지 용도가 있는 그 폐물들을 다 이제 허리에 찼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이게 약간 의례화하면서 이제 사람들도 늘어나고 뭐 기술도 늘어나고 기계도 늘어나고 하면서 의식 의전으로 변화하면서 이제 선비는 어떠한 걸 차야 되고 뭐 또 뭐는 어떤 걸 차야 되고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요즘에 그 사람들이 실용적인 기물로 많이 쓰고 있는 것 중에 스위스 육군 칼 있죠. 맥가이버 칼 일명. 그 맥가이버 칼 같이 그런 거 보면 온갖 여러 가지 그 작지만 정교하게 만든 그런 것처럼 이렇게 차고 다닙니다. 근데 이제 그 가운데 뭐 옥이라든가 옥을 또 꼭 차고 다녔대요. 군자들은. 옥이 잘그랑잘그랑 소리가 나는데 그걸 통해 가지고 자기가 어디 있다는 걸 알리기도 하고 또 그 옥이라는 건 또 부딪히면 잘 깨집니다. 그래가지고 몸가짐을 조심하기도 하고 또 옥이 가지고 있는 온연한 성품을 이제 간직하려고 하는 옥이 되고 그래서 늘 회옥, 옥을 차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상을 벗게 되면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 여기 이제 주석에는 보면 그 휴려지속 이렇게 돼 있어요. 휴려지속. 근데 휴려지속의 이 휴는 글자가 되게 복잡한 이 휴자는 여기에 나오는 여기에 합쳐가지고 돌이 있죠. 여기는 뿔이 있죠. 그래서 이 휴는 송곳인데 옛날에는 송곳도 그 금속 송곳이 나오기 전에 금속 송곳은 또 너무 날카롭고 이래요. 뿔 송곳을 사용을 했다고 하는데 뿔로 된 송곳은 이 뿔로 된 송곳의 용도가 뭐냐면 기록을 하는 나무 판때기에다가 이렇게 기록을 하는 메모할 때. 그 다음에 이제 숫돌은 이거는 뭘 이렇게 송곳을 갈거나 이런 게 할 때 쓰는 겁니다. 참 재밌죠. 그 슈베르트, 뭐 베토벤 이런 음악가들이 이제 작곡을 하면 그걸 이 원작으로 작곡을 하면 악보를 정서해 주는 아르바이트하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루소, 장 자크 루소도 악보 베껴주는 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악보 베끼는 아르바이트를 가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깃털펜을 한 연한 개 이렇게 깎아 놓고 시작해요. 그게 잘 따르니까 따를 때마다 번번이 깎을 수 없으니까 미리 깎아 놓는다. 그런 소설이 있다 보면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어쨌든 공자가 신분상 사회 계층에서 뭐 대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 중간쯤 그런 신분이었으니까 이렇게 그 자기가 어떤 자기의 신분에 자기 직책을 수행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물들 이런 것들을 늘 이제 간직하고 항상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준비해 두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비유상이여든 필쇠지릇이다. 유는 원래 휘장 유죠. 휘장 이렇게 휘장. 상은 치마 상태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치마라고 하는 거는 요즘 치마가 아니고 남자들의 정식 그 공식 복장 가운데 아랫도리를 치마라고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그린 이렇게 이 위에 옷을 이렇게 하나 입고 거기에 허리를 돌려서 이렇게 나오게 돼 있는 옷이에요. 겉에다가 이렇게 허리를 둘러서 겉을 이렇게 나오는 그걸 치마라 상이라고 하는데 아랫도리 옷이죠. 근데 이 아랫도리 옷 가운데 유상이라고 하면 조회 그러니까 관직에 있거나 제사를 지낼 때에 아주 격식을 차릴 때 있는 상을 유상이라고 하고 일반적으로 그냥 뭐 공무를 집행하거나 또는 그런 이제 밖에 어떤 그 나갈 때 어떤 정식 복장을 갖출 때는 유상이 아닙니다. 그 유상의 경우는 정식 규격대로 했는데 유상이 아닌 상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통 남자들이 정복 차림으로 있을 때의 상에는 반드시 쇠했다는 말을 줄였다 이런 뜻입니다. 쇠가 감쇠라다 깎아내라 이런 뜻인데 정폭을 안 쓰고 정폭 쓰려면 옷감도 많이 들고 또 공역도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조회를 보거나 조회에 참석하거나 제사에 참석하는 아주 격식 차린 공적 전례가 아닌 일반적인 공무에서는 이런 정식 복장을 안 하고 약간의 더 아무튼 간에 공식 복장이긴 한데 최고 의전의 급이 아닌 그런 경우에는 쇠했다 이거는 이제 이 폭을 정식 규격대로 안 하고 줄였었다 이 말입니다. 줄였었다. 쇠라고 하는 이 쇠가 이게 살이죠. 살인데 어떤 그 성분을 우리가 말하는 감쇠 또는 한쇠 또이 쇠도 한다. 뭐가 마구 들이닥치는 건 쇠도 한다 이렇게 문전 쇠도. 이 쇠는 깎아 나간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 가지고 있는 성분이나 내용이나 함량을 줄여 나가는 걸 쇠라고 하는데 그 대나무를 가지고 죽쇠공을 하거나 하는 사람들 또는 그 녹차를 따가지고 덮을 때 엽록소를 하기 위해 슬쩍 데치거나 찌거나 또는 불에 슬쩍 굽거나 하는 걸 우리 전통 공예의 용어는 쇠청이에요. 근데 뭐 이 글자에 대한 발음에 대한 차이를 이제 무마해가지고 살청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들어 있어요. 그래도 지금 많은 사람이 살청으로 쓰니까 뭐 쓸 수도 있겠지만 원래는 쇠청이라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쇠청. 그렇게 줄였다는 거예요. 규격을.
그 다음에 고구 현관으로 불이조 이러시다. 요것도 아까 앞에 뭐죠? 홍자로 불이 이위 설법과 유사한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고구 현관이 일종의 이의 목적어 역할을 하죠. 앞으로 조치가 돼가지고. 그러면 염소 가죽 옷이나 또는 검은색 관으로는 조문을 하지 않았다. 그걸 써서 조문하지 않았다. 이 말인데, 왜 그러냐. 우리는 지금 요즘 장례식장, 장례 행사를 할 때 검은색 쓰죠. 이 검은색은 기독교 문화 속에서 쓰던 방식이죠. 그래서 기독교 문화에서 이제 교회나 이런 데 가서 예배를, 망자에 대한 예배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매장하고 이럴 때 검은 옷을 쓰는데, 이 동양에서는 검은 옷은 길복이라고 했어요. 길복. 그러니까 평상에 쓰거나 아니면 공식적 행사에 쓰이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공무를 집행하거나 이럴 때 아무튼 길복으로 쓰는 게 검은색이고, 이 상복에는 흰색을 썼습니다. 소복, 우리가 소복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고구도 새끼 염소 가죽이니까 검은색이죠. 현관도 검은 물을 들인 비단이나 또는 배로 만든 관이죠. 이런 것들은 길복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입고는 조문을 하지 않았다. 혹시 누군가의 조문을 할 일이 생겼을 때 이 색깔의 옷을 내가 준비를 검은 옷과 검은 관을 쓰고 밖에 나왔을 경우에는 그 옷을 입고서 문상을 가지 않았다 이 말이죠. 갑자기 문상에 갈 경우가 생겨서. 근데 요즘은 워낙 사회 복잡하니까 뭐 어쩔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가끔 가다 보면 그냥 무슨 샌들 차림으로 와서 조문하고 이런 좀 보기가 안 좋긴 하죠. 길월에 필조복이 좀 이런 식으로. 길월이라고 하면 주석에 보면 월삭야 이렇게 됐죠. 월의 삭은 초하고요. 밖에 한번 나온 적 있죠. 곡삭지희양 그래가지고 삭을 보고하는 양, 희생양 그 말이 있죠. 삭은 초하루라는 뜻이에요. 매달 초하루에는 반드시 조복이조 이걸 한번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조가 동사스러잖아요. 조회하다. 그럼 이것도 앞에도 어느 하나가 동사거나 아무튼 동사구를 만들었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래서 이거는 조곡하다가 전체가 동사구처럼 돼가지고 공식 그러니까 조회에 있는 옷 그걸 조복이라고 하는데 이게 그 자체 명사일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동사 형태를 쓰였다. 조복을 입다, 조복을 하다. 그래서 언내에 조복하고 이렇게 했죠. 이 자체가 명사이지만 동사화해가지고 조복하다 이렇게 동사 형태로 이해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복을 입고 조회를 했다. 그러니까 초하루에는 매달 초하루에는 이때 물론 이제 공자가 관직에 있었다는 뜻이겠죠. 관직에 있을 때 매달 초하루에는 조복을 입고 임금한테 가가지고 문안을 했다 그런 거죠. 전체 쭉 읽고 좀 쉬겠습니다. 군자는 불이감추로식 하시며 홍자로 불이위 설복 이르시다. 당서하샤 진치격을 필표의 출지 이르시니 시의엔 고구요 소의엔 예구요 황의엔 고구 이르시다. 설군한 장호대 단운미에 이르시다. 빌유 침의 하시니 장이 일신유 반 이르라. 호학지 후로 이거 이르시다. 거상하사나 무소불패 이르시다. 비유상이여든 필쇠지 이르시다. 고구현관으로 불이조 이르시다. 길월에 필조복이조 이르시다. 조금 쉬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또 시작하겠습니다. 좀 다음 주가 마지막 종강하는 주가 됐습니다. 벌써 16주 참 굉장히 길다면 긴데 또 지나고 나니까 어느덧 다음 주가 마지막 강의네요. 그래서 이제 생각보다 뭐 아주 느리지는 않지만 또 그렇다 아주 빠르지는 않지만 생각보다는 좀 느리긴 해도 그래도 다음 주에 이렇게 상권까지 다 뗄 수 있게 되어서 저도 좀 그나마 다행이에요. 가능한 한 잡설을 덜 하고 좀 빨리 진도를 빼려고 했는데 버릇이 그냥 그 직업병처럼 그래서 자꾸 이렇게 늦어졌는데 아무튼 자 이제 그 다음 주에 1시간 정도 해서 이 내용 전체를 끝마치고 1시간은 또 이렇게 뭐 질의, 응답, 정리 또 이런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제가 결정은 아니고 그렇게 하기로 의논해가지고 정했으니까 다음 주에 이렇게 유정의 미를 얻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제 필유 명의르시니 포이르라. 제 필변식하시며 그 필천좌 이러시다. 제 필유 명의르시니 포이르라. 제 필변식하시며 그 필천좌 이러시다. 제 하실제 반드시 명의를 두드시니 포이르라. 제 하실제 반드시 식을 변하시며 그 홈을 반드시 좌를 천두드시다. 이 제는 이제자. 원래 이 제가 이 제로 쓰면 저의 이처럼 제로 쓰면 가지런하다 뭐 그런 뜻이에요. 나라 이름도 제나라 이렇게 하죠. 가지런하다, 일제히, 또 제찬, 그 유니스 그 노래를 방성으로 여러 사람이 같이 노래 부릅니다. 그걸 제찬이라고 하죠. 애국가 제찬. 제헌절 노래 제찬. 요즘 제헌절 노래 안 하죠. 아무튼 그런 걸 제라. 근데 이렇게 제를 쓰면 재개하다 그렇게 있어요. 몸가짐을 가지런하게 반듯하게 하는 그런 걸 몸가짐을 조심하고 경건하게 하는 걸 재라고 하죠. 그러면 여기서는 재라고 하는 건 바로 몸가짐을 경건하게 하는 겁니다. 어떤 뭐 특별한 중요한 의례가 있어가지고 의식이 있어서 그 의식을 수행하기 전에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가지는 그걸 재라고 해요. 그럼 재하실 때는 반드시 명의를 뒀는데 가졌는데 이 명의라고 하는 거는 요즘 말로 하면 목욕 가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목욕을 하고 이제 재를 하기 위해서는 몸을 깨끗이 씻어야죠. 몸 씻고 나서 아무 옷 입지 않고 명의라는 옷을 입었대요. 그런데 그 명의를 만드는 처는 삼배로 했답니다. 그래서 삼배로 만든 명의를 입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삼배로 된 가운을 입었다. 그런 뜻이죠. 목욕 가운. 그 다음에 재기를 하는 동안에는 변식을 하고 자리를 거처할 때 반드시 자리를 옮겼다 그거예요. 이때 이것은 안질 하세요. 이거는 자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자기 삶의 어떤 지표가 되는 그런 늘 이렇게 기억하고 의미 있는 그런 문장을 이제 문구를 그 의미 있는 문구를 이렇게 새겨두는 거를 좌우명 그러죠. 좌우명도 그러니까 자기 앉은 자리 오른쪽에다가 새겨놓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늘 이렇게 가까이 된다 그런 뜻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이 좌가 이 앉을 좌로 되어 있지만 이런 의미로 봐라 그 말이겠죠. 그럼 재기를 할 동안에는 변식이란 말은 식
식사, 음식을 변경했다 이런 뜻인데 여기서는 이제 주자의 설명에는 호신체라는 게 있어요. 호신체. 그 호신체 있죠. 마늘, 파, 뭐 이런 거, 부추, 뭐 그 5가지를 오신채. 절에 불교에서도 절에서 이 오신채를 안 먹죠, 못 먹겠죠. 근데 아무튼 이 냄새도 좀 강하고 또 이 오신채들은 대부분이 양기가 강한 그런 성향을 가진 음식이라서 감정에 자극을 많이 준대요. 그래가지고 이런 재개할 때는 감정을 다스리고 가라앉히고 또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고 하게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런 오신채를 안 먹게 된다. 그러면 변식한다는 말을 아주 정갈하게 먹는다 그런 뜻이겠죠. 그 다음에 거처에는 반드시 자리를 바꿨다. 그러니까 막 떠들썩하고 뭐 냄새나고 시끄럽고 이런 데서 피해가지고 깨끗하고 조용한 데로 거처를 옮겨서 몸과 마음을 가라앉혔다. 이 말입니다. 제 필유 명의르시니 폭이라나. 제 필 변식하시면 그 필천자 이러시다. 이거는 재개할 때의 뭔가죠. 그 다음에는 이제 공자의 식생활이 나와요. 아, 이게 정말 꼭 한번 보세요. 그냥 겉으로 보면 재미없는데 속속들이 알고 보면 정말 재미있어요. 공자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이. 누가 그러죠? 이사가 그러던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면 그 사람이 먹는 음식을 보면 안돼 그런 말이 돼요. 그 사람이 먹는 음식이 그 사람이다. 식불염정 하시면 회불염세 이러시다. 식의애와 언의 유패를 불식하시며 세각 불식하시며 취악 불식하시며 실임 불식하시며 불시 불식 이러시다. 할부정이여든 불식하시며 부득기장이여든 불식 이러시다. 육수다이나 불사승 사기하시며 유주무량하시되 불금난 이러시다. 고주 시포를 불식하시며 불철강식하시며 불다식 이러시다. 제어 공에 불수급하시며 제육은 불출삼일 받으시니 출삼일이면 불식집이니라. 식불어하시며 침불을 이러시다. 수 소사체경이라도 필제하셔되 필제여야 이러시다. 전부 불식이죠. 참 성질이 보통 까다로운 음식에 대해서는 보통 까다롭다. 식불염정 하시며 회불염세 이러시다. 시계 사불염정 하시며 회불염세 이러시다. 여기서 뒤에 사만 정험을 염치 아니하시며 회는 세험을 염치 아니하시다. 이거는 식 두 가지가 있잖아요. 식으로 읽으면 먹는다라는 동사 형태고 사는 밥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밥은 이 주제죠, 주제. 불념세, 불념정, 정한 것을 싫어하지 않았다. 이 염은 물리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실증이 났다, 염증이 났다, 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불념정이 말은 정이라고 하는 말은 쌀을 잘 보존한 거예요. 곡식을. 물론 공자 때는 쌀을 주식을 하지는 않았다고 알려져 있어요. 좁쌀 뭐 이런 게 아마 주식이었을 거라고 이제 추측하는데 아무튼 곡식을 깨끗하게 도정한 걸 정이라고 해요. 옛날에는 아무래도 도정 기술이 좀 발달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근데 아무튼 공자는 밥은 정한 것을 싫어하지 않고 회는 가는 것을 싫어하지 않았다. 회는 고기를 이제 주로 육고기였는데 뭐 이것을 가늘게 이렇게 회로 이렇게 회떡, 포를떡 그런 걸 말하는데 그런 것을 싫어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두툼하고 막 뭐 이렇게 거칠게 포를 뜬 거, 회를 뜬 거는 보다는 섬세하게 가늘게 했던 걸 좋아했다. 공자가 미각이 발달했는지 먹는 거 밝힌 사람은 두터운 게 더 좋아하겠죠. 두툼한 거. 그러나 공자는 어쨌든 깔끔하고 정갈한 걸 좋아했다. 자, 그 다음에
의에와 요 글자는 발음이 이 두 가지가 다 통용이 됩니다. 뜻은 뭐 똑같아요. 뜻은 다 쉬었다 이런데 쉰 밥이 쉰 거. 근데 의와 에 또는 에와 알 이렇게 둘 다 쓰이는데 보통 이제 많이 쓰이는 거는 현실적으로는 에, 알 이렇게 많이 쓰죠. 여러분들이 가진 텍스트에도 에와 알로 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옛 판본에는 의와 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거 해도 뭐 크게 틀린 건 아니에요. 여기 보면 사의지 그 사의의 뇌입회 그 사의의 그거는 음도 사고 이것도 소리는 그대로 살아있고 요거에 대해서 발음을 정하는 방식이 번절체가 있는데 번절체에 의하면 의와 의는 어와 기의 발음 아무튼 뭐 의로 읽어라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나 현행 요즘은 에와 알로 더 많이 읽어요. 상관없습니다. 아무튼 사의에와 그러니까 밥이 쉬어서 냄새 나는 것과 뭐 이런 거죠. 맛이 변하는 것. 의는 이 상한 거 이렇게 쿵쿵하고 막 밥이 좀 이렇게 상하기 시작하면 뭐죠? 끈끈한 이렇게 진액 같은 게 생기기도 하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지나면 맛이 변해요. 네. 그러니까 A는 맛이 변한 거, V는 이제 상해가지고 이렇게 막 곰팡이 피고 뭐 이런 거. 그래서 아무튼 밥이 그렇게 된 것과 뇌의 육회, 그 물고기가 생선으로 된 음식이 문드러진 거. 이게 썩어 문드러질 뇌예요. 뇌. 육회, 고기가 썩은 거, 상한 거, 이런 거죠. 불식하신. 이거 당연히 안 먹죠. 이거 누구라도 안 먹죠. 불식하신. 발효한 거하고 썩은 건 좀 다르죠. 보통 문화인류학 경우에서 갑자기 이름이 미셸 푸코, 날 것과 익힌 것. 날 것은 자연을 뜻하고 익힌 것은 문명, 문화 이런 걸 뜻하는데 이 발효시킨 것은 날 것도 아니고 익힌 것도 아니죠. 재밌는. 근데 어느 문명이라도 음식 문화의 발효가 꼭 있죠. 우리나라도 발효 음식이 굉장히 발달. 근데 발효하고 썩은 건 다르다. 재밌는 거는 한국에 있고 이게 썩을 두부에 그가 썩을 붙여서 불식하시면 색악 불식하시면 색깔이 나쁜 것도 먹지 않고 취악 불식 냄새가 나쁜 것도 먹지. 냄새 나쁜 게 청국장, 고르곤졸라 치즈, 블루 치즈 이런 거 냄새가 엄청 꼬릿꼬릿한데 또 맛은 또 기가 막히죠. 참 공자는 중간가를 실인 불식하시네. 그래서 실은 이를 실자고 임은 익힐 임자예요. 익힐 임. 그러면 익힌 것이 옳지 잃어버렸다니까 제대로 못 익힌 거죠. 너무 익히거나 너무 덜 익히거나 하는 걸 말하죠. 그래서 제대로 익히지 제대로 정확하게 잘 익힌 게 아닌 거. 또는 어쨌든 이제 음식에 따라 데치거나 삶거나 굽거나 하는 적절한 정도가 있죠. 근데 그거를 적절하게 따르지 않은 것 같아요. 너무 막 삶거나 너무 살짝 데쳐야 되는 걸 막 그냥 너무 죽게 되도록 데치거나 뭐 이런 아무튼 간에 그런 것들을 안 먹었어요. 불시 이거 때에 맞지 않는 걸 안 먹었어요.
요즘은 때에 맞는 거 먹죠. 때에 안 맞는 거 먹지. 겨울에 막 딸기 먹고 수박, 겨울에 수박 먹고 여름에 얼음 먹고 이런 거죠. 아무튼 이 시절 음식을 먹는 게 좀 좋다 뭐 그런 뜻도 있지만 어쨌든 곡식이나 과일이 그 계절에 맞는 계절에 나오는 걸 먹었다. 이런 것들은 일종의 음식의 어떤 그런 시간적 적절함 뭐 이런 것들을 또 이제 의미하기도 하는데 음식이 시기를 놓치면 쉬거나 상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도 상당히 이제 어떤 공자의 까다로운 성미를 나타내는 것이긴 하지만 결국 몸가짐을 깔끔하게 한다는 것은 그게 그 사람의 삶의 깔끔함을 나타내는 거죠. 할부정이어든 불식하시며 부득기장이어든 불식이하시다. 할은 벨 할자니까 고기를 자를 때 제대로 정확하게 안 자른 거, 비쭉하게 자르고 길게 자르고 제대로 안 자른 거, 그것도 안 먹었고 부득기장은 이제 장을 얻지 못하면 안 먹었다 이 말은 어울리는 장이 있대요. 뭐 예를 들어 뭐 우리도 그러죠. 뭐 문어를 데친 문어를 먹을 때는 뭐 무슨 장, 또뭐 무슨 회를 먹을 때는 뭐 무슨 장, 와사비장, 초고추장, 뭐 이런 식으로 기름소금장,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음식에 맞는 장이 있는데 그런 장을 얻지 못하면 먹지 않았다. 공자 같은 시아버지를 모시고 있으면 정말 힘들겠어요. 육수다 아들도 힘들 것 같아요. 이런 아버지를 모시고 있으면 정말 힘들 것 같아요. 육수다이나 불사승사기. 고기를 비록 많으나, 이 말은 고기를 비록 많이 잡수셨으나, 그 말이에요. 고기를 비록 많이 잡수시긴 했으나, 불사승사기. 불사. 이게 이제 사회교육이죠. 뭐뭐 하게 하다. 사회교육. 승이 원동사로 쓰기다, 능가하다, 무시하다. 사기. 밥의 기운을 이기지 못하겠다 이 말인데 그 말의 의미는 밥보다 고기를 더 많이 먹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고기 잔뜩 먹고 입가심으로 뭐 냉면을 먹거나 밥을 먹거나 누룽지 먹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밥을 위주로 먹고 고기는 거기에 곁들여 먹었지. 고기는 물론 정해놓고 막 이만큼 뭐 몇 그램 몇 근 이렇게는 안 먹었지만 고기를 이렇게 먹기는 해도 많이 먹어. 뭐 좋아하고 즐기고 많이 먹기는 해. 그렇지만 밥보다 더 많이 먹지는 않는다 그 말이에요. 요즘은 고기 먹기 위해 밥 먹잖아. 참 그러니까 저도 할 말은 없습니다만 어쨌든 고기를 많이 먹는 건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불사승사기. 지금 요즘 시골 그 대도시 인근에 가면 약간 빈 넓은 그 농토가 다 우사로 바뀌었어요. 소고기. 저희 고향 그 심심산골에도 동네마다 그냥 우사입니다. 진짜 심각하죠. 코리안 바베큐를 요즘 난리예요. 아무튼 그랬대요. 그 다음에 저 재밌는 장면이 유주무량 하샤대 불급난 이러시다. 이거 참 재밌는 표현인데 오직 주는 무량, 양이 없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술은 뭐 몇 잔, 몇 병, 뭐 이런 게 정해지지는 않았대요. 술은 그냥 뭐 되는 대로 마셨다는 거야. 그런데 단서가 있어요. 불급난, 난에 미치지 않았다. 술 먹고 막 해롱해롱되고 인사불성되고 뭐 술고장 부리고 이러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술을 많이 먹어도 말도 정확하게 하고 행동도 조심하고 뭐 술김에 그랬어요. 이건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술김에 맞죠. 이게 아니고 술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어지러지지. 고주 시포를 불식하시며 고는 사다 그런 뜻입니다. 사다. 시도 여기서는 저자 시가 명사로는 마켓 또는 다운타운 이런 의미인데 시티 뭐 이런 뜻인데
여기서는 동사로 써가지고 사다 그런 뜻이 돼요. 장보다. 우리말로 장보다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면 이 사온 술과 장을 봐온 포. 포는 말린 고기를 포란 거죠. 육포, 뭐, 쥐포, 이런 것들 포란 거죠. 그러니까 사온 술과 사온 장을 봐온 포를 불식 먹지 않는다. 왜 그랬냐 하면 이 청결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요즘은 뭐 더하지 중국 음식 이런 거는 먹을 줄 말하면 안 돼. 아무튼 이 장에서 사온 길거리 음식은 위생 상태를 정확하게 보장을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공잣대도. 우리나라에 상당히 중간 외교관의 중간급 외교관이 중국에서 길거리 음식 사 먹고 죽은 사건이 있었죠. 실제로. 그러니까 어쨌든 뭐 중국이라서라기보다도 길거리 음식은 어쩌다 재미삼아 먹을 수는 있지만 어쨌든 중요한 거는 위생 상태를 입증할 수 없는 음식은 안 먹었다 그 말이에요. 요즘은 병원이 워낙 발달하니까 그래도 뭐 식중독 걸려도 웬만하면 그래도 좀 수술이 가능하지만 옛날에는 식중독 걸려가지고 참 쉽지 않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미리 조심했다고 말이죠. 불철강식 하시면 철은 거둘철자예요. 철수, 철거, 철퇴, 거둘철, 철상, 철. 근데 여기 보면 강자, 여기에 소두고 여기 발음 강인데. 그래서 이거는 생강강자예요. 생강. 근데 여기 보면 뭐 모양이냐. 이거는 그 토지, 전지 있죠. 농토. 그걸 흉내낸 모양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여기 이게 나중에 이 강자가 있습니다. 또 이 강자 여기 들어가면 강력, 지경. 우리가 왜 강력 아방강력고라는 책이 있죠. 다산 정약용의 우리나라 인문지에서 아방강력고라는 책이죠. 다 아방강력. 내 생강을 불철, 생강 잡수는 치는 것을 강식, 생강 잡수시는 걸 그만두지 않았다. 그러니까 생강은 늘 잡수셨다. 왜 그러냐면 생강이 옛날에는 항균 작용이 뛰어나고 생강이 또 맵지만 맛은 맵지만 달고 맵고 하지만 오장을 편안하게 이렇게 조화시켜 주는 역할을 한대요. 약간 이렇게 따뜻하게 해가지고 오장이 잘 돌아가게끔. 그래가지고 저 생강이라든가 그다음에 산초, 부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뇌를 좀 발산해주는 그런 작용을 하죠. 여기서 생강은 어쨌든 그 더러운 것을 몰아내주는 역할을 한대요. 발산시켜주니까. 그래서 생강 같은 경우는 발환작용도 있고, 그러니까 몸에 이제 기운이 잘 돌아가게 해주면 이제 땀이라든가 또는 체액이라든가 또는 소변이나 대변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발산시켜주는 그 역할을 도와주는 게 생강이라고 해요. 그래서 한약 옛날에 전통 한약을 지으러 가면 꼭 이제 약을 지어주고 그 의사가 덧붙이는 말이 생강 뭐 두세 쪽하고 대추 몇 알 넣고 끓여왔어. 그 말 꼭 하죠. 근데 생강 따로 처방을 해주지를 않고 집에 늘 흔한 거니까 생강 넣어서 딸이 끓일 말하는. 생강이 꼭 들어가요. 생강은 조화를 시켜주는. 불다식 이릇이다. 그러니까 해 식지 아니듯이다. 많이 잡수시 않는다.
이거 너무 막 배가 터져라 먹지는 제어공의 찍지 못할 것입니다. 이 제어공이란 말은 공가의 제사를 지내는데 참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 노나라에 공자가 노나라에 그렇게 봉사하고 있었다 하면 그 노나라 제후의 그 조상에 대한 제사를 공가의 제사 이렇게 나옵니다. 그게 이제 공자가 어쨌든 간에 별세를 했던 시기에는 소속돼 있잖아요. 어느 그 정부의 어느 그 정치체에. 그럼 그 정치체의 수장의 그 집안의 그 조상의 제사를 지낼 때 도와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조선시대의 종묘 제사는 일종의 국가 의례였어요. 국가의 공식 모든 국민인데 그런 걸 참석해야 되잖아요. 그런 게 말이죠. 공로 제어공 같은 거예요. 그럼 불수육의 숙은 묵다 이런 뜻이니까 고기를 묵히지 않다. 그럼 이제 공적인 공식 국가의 제사 의식이 끝나고 종묘에서 제사를 지내고 이제 음목으로 고기를 나눠주는데 그 고기를 하루 묵히지 않아 당일날 다 처리했다고. 집에 제사예요. 자기 집에 제사 지낼 때는 그 자기 집에서 지낸 제사 지낸 고기는 사흘을 넘기잖아. 그럼 만약에 사흘을 넘기면 먹지 않는다. 그것을 먹지 않는다. 불식지의 식은 동사고 지는 목적어고 의는 어떤 그 진행상, 어스펙트, 어떤 상황상 이걸 나타내는 이걸 나타낸대요. 그 역할입니다. 그래서 먹지 않았다. 식불허하시며 침불은 이러시다. 식하심에 어치 아니하시며 침하심에 언치 아니 것이다. 잘 먹을 때 말하지 않고 또 잘 때도 말 안 했다. 그래서 뭐 어와 어는 여기 구별을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도 그래서 전통적으로 우리 가정교육 받을 때 밥 먹다가 막 말하면 야단 맞았죠. 소리 말하지 말고 밥이나 먹으라고 야단을 많이 맞았죠. 근데 그게 왜 그러냐? 서양에는 밥 먹을 때 이렇게 즐겁게 먹는다고 답시고 막 깔깔대고 웃고 뭐 들고 하면서 밥을 또 막 몇 시간씩 먹잖아. 근데 우리나라는 몇 시간씩 안 먹어요. 얼른 먹고 일해야지. 그리고 이제 어른 모시고 있을 때 자꾸 길길대고 웃고 그러도 안 되고 또 밥 먹다가 이렇게 딴 말 하고 하면 밥이 튀기도 하고 또 밥 먹는데 신경 안 쓰고 다른 일 이렇게 하다 보면 남들한테 피해를 주기도 하고 또 그런다고 그런 문화적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그 주석에 보면 어와 어는 어떻게 구별했냐면 답술왈어, 자언왈어 뭐 이랬는데 그렇게까지 뭐 굳이 그렇게 안 하더라도 그 잠잘 때도 잠꼬대 같은 거 잠자리에 누워가지고 막 이러쿵저러쿵 말 많이 하는 이런 것들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본래 하고자 하는 행위에 충실했다 그런 의미로 볼 수 있겠죠. 자, 호사체갱이라도 여기 과는 필로 읽으라고 되어 있어요. 필제 하실 때 필제여야 이름시다. 이 비록 소사와 체경이라도 반드시 제하셔되 반드시 제탓하듯이다. 이거는 조금 설명할 필요가 있는데 소는 이 소는 소하고 성을 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여기서는 주로 그 채소 위주의 음식이에요. 채소 고기 같은 게 안 들어간 그런 음식 소로. 그 다음에 체계는 나물국이에요. 고기국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음식이 뭐 고기나 이런 것들이 안 들어가고 그냥 곡식으로 지은 밥과 그 다음에 나물로 된 국이라도 그러니까 아주 간소하고 아주 소박하고 뭐 이런 그런 음식이라도 요게 원래 뜻은 맞잖아요. 근데 여기에 필의 글자가 잘못됐을 거라는 설이 있어요. 왜냐하면 과제라는 말이 성립이 잘 안 된다고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주석에도 원내에도 반드시라는 의미로 원내를 달고 필제 이렇게 있는데, 이 필제라는 말은 어떤 형식이냐면, 옛날에는 음식을 먹을 때 바로 그냥 밥을 받자마자 그냥 막 먹는 게 아니고, 그 음식의 일부를 조금씩 이렇게 덜어가지고 밥 그릇과 그릇 사이에 이렇게 바닥에다가 밥상에다가 이렇게 따로 떼어놓고 먹었대요. 그걸 이제 일종의 그런 의식인데, 그게 뭐냐면 음식을 먹게 된 데 대한 뭐라고 할까, 심화적인 그런 보상의 의미인데, 유목민들이 이제 유목민들이 낯선 사람이 이렇게 만나가지고 대접을 받으면, 예를 들어 음식을 먹을 때도 뭐 고기를 이렇게 따로 떼어가지고 던지고, 또 술을 마시면 뭐 사방으로 이렇게 술을 이렇게 찍어가지고 술방울 술을 이렇게 손에 찍어가지고 툭툭 튀기고 마시고 그런 풍습이 있대요. 근데 이런 것처럼 이렇게 이제 술이든 뭐 고기든 음식이든 아무튼 간에 조금씩 이렇게 먼저, 우리 조금말로 수지라고 하는데, 수지를 뭐 어떻게 한다 이렇게 어른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수지를 덜어서 이렇게 따로 이렇게 두는 것은 음식을 먹게 된 데 대한, 또는 음식을 먹도록 처음 이렇게 이런 문화적인 걸 만들어준 조상에 대한 시조에 대한, 그걸 창시자에 대한 공경의 의미라는 거예요. 이거는 음식으로 생명을 유지한다는 것에 대한 원초적인 심화적인 그런 동지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릴 때, 이제 제가 초등학교 뭐 그 이전에 어릴 때 이렇게 이제 모심기 하러 가거나 또는 벼베기 하러 가거나, 그게 마을에 막 큰 일이기 때문에 집안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모심기하고, 그런데 가서 이렇게 보면 점심 때가 되고 우리도 배고프고 어른들도 다 배고프잖아요. 막 배고파가지고 얼른 막 밥 받아서 얼른 먹고 싶은데, 어머니가 이렇게 보면 막 아주 경건하게 밥을 이렇게 해가지고 노는 듯한 고시래. 근데 그 고수래 또는 고시래, 이런 것들이 음식에 대한 경건한 자세죠. 그래서 먹방 막 이런 것들은 정말 좀 이해가 돼요. 필제여야, 반드시 제여야. 여나 은이나 이것은 거의 같은 역할을, 비슷한 역할을 하는데 뭐뭐 하듯이 그런 뜻이에요. 부사화 정비사. 그럼 제 하듯이. 그래서 쟤는 요새는 재개하듯이. 재개할 때처럼 아주 경건하겠다. 장난으로 막 음식 이렇게 대놓은 게 아니고 정말 정성껏 예배 보듯이.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요즘 현대식으로 말하면 예배 보듯이 그렇게 했다. 자, 읽고 사불ем정 하시며 회불ем세 하시다. 사의애와 어뇌의 육패를 불식하시며 세각불식하시며 취악불식하시며 실인불식하시며 불시불식 이러시다. 할부정이여든 불식하시며 어득기장이여든 불식 이러시다. 육수다이나 불사승 사기하시며 유주무량 하사대 불분난 이러시다. 고주시포를 불식하시며 불철강식하시며 불다식 이러시다. 제어공의 불수극하시며 제육은 불출삼일 하듯이니 출삼일이면 불식지의 이라. 식불허하시며 침불은 이러시다. 소사체경이라도 필제하사되 필제여야 이러시다. 석부정이여든 부자 이러시다. 석부정이여든 부자 이러시다. 석이 정치 아니거든 좌치 아니것이다. 자리가 바르지 않으면 앉지 않는다. 이것도 꼭 그런 물리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어떤 정신이나 의식적으로도 이런 자세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옳은 자리가 아니면 안 간다. 참 이거 굉장히 귀감이 되는 말이죠. 현대, 특히 공적 사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말 같습니다. 옳은 자리가 아닌 가지.
우리나라의 저 판소리 있죠. 심청전, 뭐 수군가, 토끼전, 흥부전, 뭐 춘향전 이런 춘향가, 뭐 적벽가 뭐 이런 이제 판소리는 이 판소리에 보면 판소리에 등장하는 주인공들 하나같이 그 임신이 어렵거나 아니면 아이를 낳을 때 굉장히 정성을 들여서 아이를 낳는 게 심청이도 그러고 뭐또 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처음에 애가 심청이를 예로 들자면 애가 안 생겨가지고 막 온데 빌고 뭐 그러다가 태기가 생겼어요. 그러면 이제 그 어머니가 태아가 생기니까 몸가짐을 이제 어떤 몸가짐을 하냐에 대해서 설명할 때 보면 팔부정 불식하고 석부정 부자하고 목불시약색 이불청음성 이런 구절을 막 사설이 나와요. 그 내용이 여기서 나온 거죠. 석부정 부자 팔부정 불식 자리가 바르지 않으면 앉지 않고 고기를 썬 것이 반듯하지 않고 먹지 않았다. 이렇게 태교를 했다. 그런 얘기. 하나 더 해볼게요. 향인 음주에 장자의 출리에 등사 출의릇이다. 향인 나에 그거 발음 난자처럼 생겼지만 발음이 나예요. 향인 나에 조복이 입어 조게 이르시다. 향인 음주에 장자의 출이 얻은 사출의 이르시다. 향인 나의 조복이 입어 조게 이르시다. 향인이 줄을 금봄에 장한자의 출하거든 이에 출하듯이다. 향인이 나 봄에 조복하시고 조게 하듯이다. 이 고을 사람 지역 사회에서 음주례를 하면 같이 뭐 마을의 단합대회, 뭐 경로회 뭐 이런 까지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음주를 이제 하게 되면 장자, 이건 장자는 지팡이 짚은 자 이런 뜻인데 이 주석에 의하면 장자라고 지팡이를 짚었다는 건 노인인데 옛날에는 60세 이상이면 고을에서 지팡이 짚고 다닐 수 있었대요. 그리고 몇 년 있으면 나도 지팡이 짚고 다녔습니다. 장자의 출거를 그러니까 지팡이를 짚은 노인이 일어나면 나가거든 이에 따라 나갔다. 이에 자 이게 사라는 말이고 뭐뭐 하면 이런 뭐뭐 하면 뭐 그러면 어른이 지팡이 짚은 사람이 나가면 곧 따라 나갔다는 거죠. 미리 나가고 싶어도 눈치를 이렇게 보고 있다가 어른이 나가거든 나갔다는 게 미리 막 바쁘다고 미리 나가고 막 이러지 만 요즘의 상황과 좀 다르죠. 옛날에는 어쨌든 이런 뭐냐면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죠. 형식은 시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요즘 사회에서는 어른 상대방을 존중할 때 꼭 이렇게 한다고 해서 존중이다 할 수는 없죠. 존중하는 방식은 시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나 기본 자세는 상대방을 존중한다. 그런 의미로 볼 수 있겠습니다. 향인 나에, 향인이 나래를 할 때 이 말인데 이 나래라고 하는 거는 그 악귀를 쫓아내는 그 의식이에요. 아마 그 중국 사람들이 정월 보름까지 막 폭죽 터뜨려가지고 막 탁탁 소리 내고 막 그런 게 있죠. 이런 것들이 나래가 그런 걸 정월 이제 섣달 금날에 보통 이렇게 하는데 이 나래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했대요. 근데 이제 막 대포를 쏜다든가 뭐 하여튼 떠들썩하게 해가지고 막 동네 온 동네 소란 들었게 해가지고 이 악귀들이 겁이 나가지고 심 못하게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그걸 관장하는 게 옛날 고대 사회는 방석시 이게 말하는 방상시가 됐어요. 원래 시잖아요. 근데 방상시라고 해서 이 방상시가 어디 보면 있냐면 이런 가면이 있어요. 이걸 방상시 가면이 눈이 두 개씩. 근데 이거를 이제 양쪽에 이런 거 똑같은 거 두 개를 이렇게 들고 우리가 장사 지낼 때
옛날 전통 장례식의 장사 지낼 때 보면 앞에 이런 걸 들고 가요. 이걸 방상시라고 하는데 앞귀를 이제 잡기를 쫓아내는 역할을 한대요. 이런 걸 향인 나는 일종의 전통적 속신인데 속신. 그러니까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고 미신이죠 일종의. 근데 미신인데 미신이라고 해가지고 정말 막 그 무슨 뭐 아주 사이비 이런 거라기보다도 반은 문화적이고 반은 의례적이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통적으로 쭉 한 지역 사회에 관습적으로 내려온 그런 그 약간의 준신앙적 형태를 갖는 걸 속신이라고 하는데 이 나래 같은 것도 일종의 속신이기 때문에 이것이 뭐 정말 앞뒤가 안 온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도 일종의 통과 의례처럼 또는 그 시절 한 1년의 어떤 그런 절기 돌아가면서 겪는 무슨 그런 퍼포먼스처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공자가 신앙을 해서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그걸 존중해 준 거죠. 마을 사람들의 관습적인 그런 문화를 존중해 준 그런 거라고 봅니다. 무슨 이제 향림이 나래를 하면 역시 조복 자체가 동사화한 거죠. 조복을 입다, 조복을 하다.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는 조복 다음에 연결된 이제 일이죠. 이게 핵심 동사죠. 앞에 조복하고. 조개는 이거 전치사 조는 이제 계단 위에 있으니까 이 조개는 동쪽 계단. 동쪽 계단을 조개라고 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 어떤 공적인 그런 건물에서 조복을 입고 그리고 공식 복장을 하고서 동쪽 계단에 서 있었다. 이건 이제 어쨌든 공식적 행사에 참여할 때 나름의 경건한 자세를 갖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꼭 실용적인 의미가 있다기보다도 그냥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그냥 전통적으로 해왔고 또 하니까 또 그 의미 자체는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걸 그냥 용인하고 또 나름대로 또 마을의 행사에 잘난 척하고 막 그런 게 참여한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아무리 내가 잘났다고 막 금방 떨고 이런 게 아니고 이제 내가 아무리 잘난 사람이 하더라도 마을 사람들이 무식하고 못 배웠던 사람들이지만 그 사람들이 뭘 할 때 이렇게 참여한다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도 있겠죠. 물론 뭐 향인이라고 하면 무식한 사람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어쨌든 지역 사회 사람들이 지역에서 어떤 행사를 한다 그런 그 지역적 행사에 어쨌든 간에 기본적인 참여를 했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겠죠. 향인 음주의 장자의 출여등 사출의 것이다. 향인 나의 조복이 입어줄게 이런 것이다. 시간이 조금만 하나만 더 할게요. 다음 기회에 1시간밖에 할 수 없어요. 문인어 타방하실 때 제배의 송지릇이다. 강자의 괴약이어를 대의수지왈 구이 미달이라 불강상이라 하시다. 문인어 타방하실 때 제배의 송지릇이다. 사람을 다른 나라에 물으실 때 제배하여 보내듯이다. 문인 사람을 다른 나라에 묻는다 이 말은 다른 나라에 사람을 보내서 묻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심부름꾼을 보내가지고 그 사람을 다른 나라에 묻게 한다. 그러니까 여기 문은 일종의 이 사람을 묻는 게 아니고 이 사람에게 묻게 하는 거예요. 묻게 하다라는 사역의 의미가 돼요. 문 자체가. 사람을 다른 나라에 묻게 하다. 물어보게 하다. 사역의 좀 사역, 요거는 사역 동사가 묻게 하다. 묻다가 아니고, 내가 물어보다가 아니고, 물어보게 하다. 묻도록 시키다. 다른 나라의 사람을 물어보도록 시킬 때, 재배하고 송했다. 그를. 그럼 재배의 송지라는 말은 내가
하인한테 너 어느 나라 가가지고 아무개 씨한테 이 소식을 전해라 하고 보낼 때 그 하인한테 심부름꾼한테 2번 절을 하고 보냈다. 그 말 의미는 사람이 처음 만나면 예교상 절을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서 절하듯이 미리 이렇게 절을 하고 보냈다. 그러니까 심부름꾼한테 절한다는 것은 곧 그 상대방한테 절한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재밌죠? 강자는 여기서는 개강자, 노나라의 그때 실권자였던 개강자를 의미하고, 강자가 괴이야. 이 괴이야. 뭔가를 이렇게 약을 선물로 보내주는 걸 괴라고 해요. 괴. 이 성경서에 보면 음식을 공개했다 이 말이에요. 공개라는 말이 성경책에 자주 나오지. 뭔 말이냐면 음식을 대접해 올리는 걸 공개한 말이에요. 공개. 괴약, 약을 보내줬다 이거죠. 베이수지와 절을 하고 받아. 그러니까 절을 하면 선물을 보내면 일단 절을 하고 받죠. 그거는 이해가 되죠. 그다음 말하기를 구이 미달이다. 그래서 구는 공자 자신이죠. 그러니까 자기보다 신분이 높은 사람이 자기한테 보냈기 때문에 자기 이름을 스스로 부르는 거예요. 이것도 저희 예법에 하나죠. 제가 우리식으로 말하면 저가 미달은 통달할 달, 깨우칠 달 그런 뜻이에요. 그럼 미달은 알지 못한다 그 말이죠. 보내준 약이 뭔 약인지 모르겠다. 약의 성분도 잘 모르겠고 뭔 약인지 모르겠다. 그래서 불감상 맛을 볼 수 없다. 못 먹겠다. 이 말이죠. 근데 이 말은 받기는 받는데 물리치지는 않는다. 물리치면 이건 좀 무리한 뜻이니까. 받기는 받는데 내가 이 약의 성분도 잘 모르니까 먹어보지는 못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그 대신 고맙기는 합니다. 하고 이렇게 인사했다는 겁니다. 문인은 타방하실 때 제비 공지르시다. 강자의 괴약 이언을 베이수지와 고의 미달이라 불감상이라 하시다. 자 이제 얼마 안 남았죠. 다음 주 시간은 끝내야죠.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마지막이니까 꼭 끝을 잘 마무리해 주세요. 감사합니다.